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우려했던 상황으로 지금 그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또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다우가 2%대, 나스닥이 한 4% 정도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한 21% 정도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테슬라가 그 액면 분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에 S&P 500에 편입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 편입이 불발이 되면서 그 이제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프트뱅크 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라는 그 일본의 회사가 나스닥의 기술주를 그 현물하고 옵션까지 합쳐서 9조 원대인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 대주주에 해당하는 그 투자자가 이익 실현하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결지어 보자면 과하게 올랐다가 되겠죠. 테슬라가 급등할 때 소프트뱅크에서 많은 물량을 매수해가지고 확 끌어올려 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에 아마 국내 개미 투자자들도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가 그 국내에서 동학개미라고 일컬었는데 미국 증시에 투자한다고 해서 서학개미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서방이라는 의미로 서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그 우리의 항상 그 공식이 있었죠. 뭐냐면 떨어질 때 축 잡고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형식. 떨어질 때 계속 매수하고 버티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올라가더라, 이 공식으로 해서 미국 증시에서 그 테슬라라든가 애플 같은 이런 우량주가 밀리니까 축 잡고 매수해가지고 올라가겠지라고 매수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문제가 생겼죠. 테슬라가 그 올라갈 줄 알았는데 20% 정도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그 테슬라로 인해서 한국 투자자가 1조를 날렸다고 지금 뉴스에 나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을 매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급락했을 때 국내 그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공식으로 계속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니까 그 반도체 경기 이런 거 안 따지죠. 반도체 가격이 내려오고 있어서 좀 시장 전망이 안 좋 거하고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오르더라는 공식으로 막 매수하니까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작용을 해서 서학개미로 지금 테슬라를 대거 매수했는데, 이 부분도 그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이게 손절 안 하고 계속 매수해버리기 때문에 악재를 다 딛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좀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해외 증시가 다우지수가 꼬리를 달고 밀어 올렸었는데 그 꼬리 부분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도로. 그 나스닥도 보시면 꼬리를 달고 들어 올렸을 때는 악재를 해소하고 올린다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갈 정도로 강하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 올린다는 이런 불안감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빠져버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많이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빠졌죠. 한 적어도 이 정도는 빠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도 보시면 많이 안 빠지고 지금 이평선에 딱 걸쳐서 있을 정도로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마도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라는 얘기죠. 그냥 그 선물 쪽이 없었다면 개인들이 주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물량을 확 던져갖고 밑으로 확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려가 버리면 선물 이익이 다 사라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 그 외국인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컨트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선물을 그 살짝 팔았다 샀다를 하면서 지금 선물이 한 또 35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콜옵션도 31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풋도 같이 매수했지만. 그래서 내일장까지 방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미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
안 빠지도록 잘만 버텨주게 되면 미국 증시가 하염없이 빠지진 않겠죠.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 반등할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만약 미증시가 반등을 하면 미증시가 올랐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수는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받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드린 인버스 종목들 중에 선물 인버스 이 부분을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다. 왜냐하면 들어 올려버리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미증시가 급락했으면 이 선물 인버스가 급등해야 되는데 별로 많이 오르지 못하고 한 2% 정도 선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장에 만약에 또 들어올려 버리면 오히려 또 내려가 버릴 위험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수는 하락할 것 같은데 외국인이 선물 옵션 쪽에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내려가는 정세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못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일 선물 옵션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일 증시까지 지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을 이익 실현을 다 하겠죠. 옵션까지 다 선물 옵션을 다 이익 실현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다음날 금요일날 선물 포지션이 없고 현물은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외국인이 구태여 지수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어 가지고 목요일 저녁쯤에 내일 저녁쯤에 상승으로 돌아서 주면 그나마 미증시가 반등하니까 우리 증시도 크게 안 빠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미증시가 반등을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린다면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수는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지켜보자.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일까지 지켜보고 금요일 정도 돼서 만약 급락한다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급락할 때 잡으면 되겠죠. 만약 급락한다면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혹시나 또 뭐 반등이나 급등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하락 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내일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가 빠질 때 한 1% 정도 빠졌는데요. 빠질 때 인버스 쪽으로 움직일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코로나 관련주들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중에 알스포트하고 그 다음 제이시언 시스템하고 파버나인하고 그 다음에 ECS 한국알콜하고 MH 에탄올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인적으로 대응을 상당히 잘 했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이제 종목들 한국알콜이나 이런 종목들 정리하고 반등할 때 이익 실현 뭐 이렇게 해서 한 10만원 정도 플러스 시켜놨는데 재매매에서 꼬였던 부분은 이 파버나인이 뉴스가 뜨면서 여기서 꼬여버렸습니다. 이건 또 당했는데요. 제가 매매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정은경 본부장이 이끌고 있던 방역본부가 청으로 성격했다 그러죠. 그래서 성격을 하면서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이 됐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본부청에서 관리청에서 인공호흡기를 구매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당 한 2천만원 정도 하는 거를 200몇 대인가 정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해석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뉴스로 분봉상으로 뉴스를 하면서 급등했는데 이게 밀리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고질적인 물타기 쪽으로 해서 이쪽을 몰았는데요. 결국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제 이 재료가 그렇게 큰 재료가 아닌데 개인들이 확 몰려 들어오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먹은 그런
모양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버리면 여기 매수했던 사람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하려면 밑으로 더 빠진다 이렇게 돼버려요, 공식상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매매하는 테크닉상의 문제였었고요. 한 10만원 벌어놨다가 마이너스 20만원이 돼버렸으니까 결과적으로 파브나인에서 좀 많이 손실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조금 이제 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게 여기서 뒤로 더 빠질 것이냐 오를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어버렸는데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지선이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바로 돌릴 수 있겠느냐, 여기 물린 사람들이 윗꼬리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돌릴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완전히 못 놓고 계속 잡고 있었던 이유는 파버나인이 이낙연 대표 관련주인데요. 오늘 이낙연 대표 관련주 중에 SDN이라는 종이 태양광 관련주인데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국영GNM이 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범양근영도 올라가고 있고 부국철강 올라가고 있고 서원도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낙연 대표 관련주들이 지수가 좀 하락할 때 대선 관련주들이 주로 오르니까요. 올라가고 있길래 파버나인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 관련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지게 하겠느냐,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매매를 이쪽으로 다 몰았었는데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감 때 이건 손실 본 걸 그대로 가져가기 좀 부담스러워서 3분의 1만 남기고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알스포트도 팔고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알스포트 3분의 1하고 그 다음 ECS라는 종목 3분의 1 이렇게 잡았습니다. ECS 잡은 이유는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또 아마 이게 투자유의 지정 뭐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일쯤 되면 한 10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10일 지나면 이제 투자유의 지정이 해제된다 이런 의미로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은 제가 예전부터 선물 옵션 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수 오르고 내리는 쪽에는 어느 정도 감을 잡는데 이 종목 고르는 거나 종목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많이 미숙합니다. 타이밍 잡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경험을 쌓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종목 보유 중이고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를 봤는데요. 지금 뉴스에서는 자꾸 어제 확진자 숫자가 156명이 나왔는데 그 전날 136명 나오다가 156명 나왔으니까 20명이나 더 늘었죠. 그러면 확진자가 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뉴스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36명에서 156명, 20명이 늘었으면 뭔가 잘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싶은데 뉴스에서는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다, 마치 코로나가 진정되는 듯한 그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현재 시간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18명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대로 가자면 오늘도 내일 발표될 때도 15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확진자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됐을 때 방역에 과연 괜찮을 것이냐는 이런 부분들의 염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번 주말에 그게 있죠.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연기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연기하느냐 계속 이어지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건 뭐 자영업자들의 피로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거리두기를 중단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또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여전히 코로나는 좀 불안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면서 느낀 건데 좀 안 좋다 싶을 때는 현금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괜히 내려갈 때 수익 올려 보겠다고 건드리다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까지 지켜보고요. 일단 적어도 내일까지는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 줄 것 같으니까 급락 쪽보다는 어느 정도 안 빠지도록 방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 내일 장이 끝나고 나면 금요일 날 만약 시장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하락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내일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전부 정리하는 방향으로 시간 외에서라도 상황이 된다면 모두 다 정리해 버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매가 끝나고
잔고가 852만원입니다. 오늘 한 마이너스 20만원 나온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2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52만원이고요. 아, 이번 9월달도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1052만원 맞죠? 1052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5월달부터 전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 쪽에는 제가 경험이 많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매매할 때, 십몇 년 전에 매매할 때는 선물 옵션 쪽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종목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걸 집중적으로 많이 했었고 피를 말리는 그 매매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대충 오르겠다 내리겠다 이쪽은 어느 정도 좀 접근이 되는데 오른다고 생각될 때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잘 못 따라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면서도 자신감이 상당히 없는 편이고 타이밍 잡는 것도 상당히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봐놓고 자꾸 손실이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제 실력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니까요. 열심히 경험을 쌓아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그렇다는 어떤 흐름 이런 설명이 핵심인데 돈을 얼마 벌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력 부족한 부분은 다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치과 가는 날이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